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고드린 대로 개혁신당 상임고문이시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진 교수님과 박 실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개혁신당에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 마무리하시고 이제 상임고문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남은 뭐 선거 별로 내가 지금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공천관리위원장 그만 그걸로서 끝나서 왔는데 예. 뭐 고문이라고 또 하니까 그냥 뭐 그 타이틀은 그대로 내가 받아가지고 있는데 예. 별로 현재로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내가 그 당에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주영 선대위원장 두 분이 있는데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어떤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런 조언은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이제 이번 총선은 천하람 선대위원장 체제로다가 운영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사실 처음 이준석 대표가 출발할 때부터 천하람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예. 처음 그 개혁신당을 만들 때 정신으로 돌아가지고서 선거를 관리를 하라 하는 의미에서 천하람을 갖다가 선대위원장으로 보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또 비례대표 추천도 위원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제안을 네, 받았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선거를 총괄에 운영을 하려면은 누구 예. 사람이 하나 필요가 한데 예. 거기에는 뭐 천하람 위원장이 가장 적합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출범 초기보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뭐랄까 지지율이 어떤 부진한 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아니 그러니까 뭐 부진한 거는 뭐 어쩔 예. 수 없는 현상인데 예. 사실은 처음 출발했을 때 기치를 내걸고 계속 갔으면은 그 당시에 지지율이 근 10% 가까이 갔었는데 예. 그랬으면 됐을 텐데 도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해서는 안 될 합당을 해가지고서 새로운 미래와 그렇죠. 예. 그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낙연 대표 당하고 합세를 해가지고서 예. 거기에서 이준석이가 지향하던 말을 갖다가 동조했던 일반 사람들이 주춤해버리고 만 거예요. 예. 그래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고 지금 그런 상태를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죠. 예.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 원내 진입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국 신당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예.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조국 신당은 일관되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일부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준석 자신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저희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가지고서 참 말씨름을 하다가 결국 가서 탈당을 해가지고서 예. 뭐 새로운 개혁 신당을 갖다가 만든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소위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초창기에 지지도가 그래도 10%까지 올라갔어요. 예. 희망을 가졌었는데. 예.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그 같으면은 개혁신당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개혁한다고 하는 게 분명히 나오질 않아요. 아하. 예를 들어서 정치는 어떻게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문제는 양극화 문제라든지 어떻게 개혁을 할 거냐 하는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지지도라는 것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메시지의 선명성 문제 말씀하시는데 진 교수님? 그래도 뭐 선거가 지금 2주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주가 선거가 남았는데 네. 지금 창당한 지 뭐 불과 한 2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뿌리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이 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어요. 예.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개혁신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서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의 지지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빼놓고서는 두 거의 다 자릿수가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개혁신당은 이번에 어떻게든지 뭐 국회 교도부가 확보가 되면은 긴 호흡을 가지고서 이 당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예.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질 수 아하. 있다고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이제 그 류호정 후보 그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지역구 선거를 좀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에 뭐 다른 정당 같은 경우 지역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결합을 해주는데 그런 것 없이 거기 홀로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제가 말리긴 했는데 어떻게 또 말릴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네. 그 다른 정당은 이미 오랫동안에 지역에 기반이 있는 그렇죠. 사람들 아니에요. 예, 예. 이거는 이제 갑자기 급조가 돼가지고 된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뭐 지역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양당 체제에서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배지를 다는 거는 이준석 대표도 어려울 것이라는 건 사실 좀 예상이 됐었잖아요. 근데 일단 돌풍에 좀 기대인 게 있는데 근데 그 기대보다도 조금은 아직은 안 나와서 그런 원인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무슨 개혁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급락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그나마 이름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연예인 비슷하게 이렇게 스타 정치인이죠. 일반적인 인식이 돼가지고 그래도 뭐 출발하자마자 20% 이상의 지지도가 났다는 건 사실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유호정 전 의원은 후보를 사퇴했죠. 예, 사퇴했기 때문에 뭐 저희 방송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예. 우리 진중권 교수가 유호정 의원 후원회장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럼 후원회장 돼가지고 후원해달라고 부탁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뭐 좀 예, 얘기를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알겠습니다.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네.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네.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출마하는 거 보면 대단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가서 여건이 안 맞으니까 또 그만둬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 예. 이준석 대표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로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2위, 3위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이는 계속 나와요. 2위 로. 역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거기 나오는 저희 후보자를 보면 공영훈 후보고 또 예. 국민의힘의 한정민 삼성전자 후보. 출신의 뭐 예. 분이 한정민.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그 동탄에서 어떠한 선거 전략을 가지고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고 봐요. 예. 예? 음. 그 두 사람은 다 대기업의 무슨 출신들이 돼가지고 공영은 현대차, 예. 한정민은 삼성.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이런데 솔직히 해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봐야 국회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가 소속했던 기업의 로비스트 비슷한 역할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측면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을 설득을 할 거고 같으면은 아하. 그러면 뭐 앞으로 소위 이준석 대표가 참 국민의힘에서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니까 예. 또 한때는 국민이 성원을 해서 대표도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자기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도자로서의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설득력을 가지고서 예. 유권자를 설득을 하면은 아하. 내가 보기에 전혀 가능성도 없다고 보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진- 내가 예. 사실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2006년에 보궐선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그 조순영 씨를 공천해가지고 내가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예. 선거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등록한 날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은 조순영 씨가 꼴찌예요. 12%. 아하. 그 12%를 가지고 2주 만에 승리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아. 지금 저부터 남은 내일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2주가 한 번이다.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이준석 후보가 거의 동탄의 그 젊은 주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어떻게 설득을 당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성공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경기 화성을 그러니까 중부일보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0일 이틀간 데일리 리서치가 화성을 선거구 거주 성인남 6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조사한 결과 이제 이준석 대표가 22.9 그리고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7.4,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21.2% 이런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약 한 25% 넘는 요 차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아니 뭐 전에 내가 그 조순영 씨 때는 48대 12도 뒤집어져 가지고 당선이 된 적이 있으니까 예. 지금 이 격차는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역구에서 이준석 대표 보면 지역구에서 지역에 맞는 공약도 막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바람도 있어서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개혁신당만의 아젠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도 새로미래도 마찬가지지만 양당 체제 혁파 말고는 메시지가 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가신 다음에 김종인 매직이 뭐가 나올까 했는데 아니 사실은 내가 예. 뭐 메시지를 마음대로 낼 수도 있는 예. 것도 아니고 그게 예. 뭐 정책 담당하는 정책위 의장이 있고 거기 때문에 예. 나는 공관위원장 해달라는 그래서 그 공관위원장을 맡은 거지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정책을 해주려고 맡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제시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진짜 이상하게 될 테니까 예. 한번 소위 긴 호흡에서 이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개혁 뭐를 개혁하는 정당이라는 거는 것을 한번 제시를 해볼까 해요. 예. 아 그러면 남은 선거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인데 뭔가 개혁의 내용. 김종인 슬로건이 나오는 네. 겁니까? 예. 뭔가 도와주시긴 하시네요. 예.